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이번에 출제순위 23번째 시간에 있고요. 자, 23위에 해당되는 게 근대 문물의 수용입니다. 굉장히 좀 넓은 주제예요. 그 가운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요새는 문제가 이렇습니다. 다음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언론 활동에서 신문 쪽 관련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 보시면 226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먼저 근대 시설의 수용이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이 되게 좀 까다로우실 거예요. 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시면은 이제 교육기관 관련된 게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하나로 합쳐서 제가 연도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우리가 고종이 대한제국 만들고 근대 문물에 관심이 되게 많았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고종이 직접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기도 해요. 그게 바로 한성전기회사라는 거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226페이지에 한성전기회사. 네, 위치는 어디냐면 근대시설 수용 두 번째 있는 전기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성전기회사가 딱 있으면 요걸 이제 중심으로 두시자고요. 한성전기회사. 한성전기. 자, 이거는 황실과 미국인 콜브란이라는 사람이 합작해서 투자한 회사입니다. 이건. 요게 대한제국이 한창 잘 나가는 98년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중심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이 근처에 뭐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정리 방법을 얘기 드리냐면요. 시험 문제를 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시기에 볼 수 있는 현상. 그럼 그랬을 경우에 중심 있는 걸 몰아놓고 정답은 앞뒤에 흩어져 있는 쪽에서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가운데 있는 걸 정리하면 한성전기회사에서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만들 수 있는가?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전화를 할 수 있겠죠. 전화. 그래서 전화도 98년도인데 요거는 약간은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렵이다라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움직이면은 전차가 되겠죠. 전차. 그래서 전차는 99년도예요. 달리는 모든 것은 최초가 999다. 네, 999 이렇게 기억하시고 전차는 99년도. 그리고 같은 성향을 가지는 게 이제 철도가 될 텐데 철도. 최초의 철도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경인선이고요. 이 경인선도 역시 연도가 달리는 모든 것은 999. 99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경인선이 99년도인데 그 다음에 이어가는 게 러일전쟁 터지고 나서 대륙을 연결한다. 경부선, 그 다음에 경의선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거는 러일전쟁이 1904년이니까 0506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판서한 내용이요. 여기가 가장 중심축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중심축.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한성전기회사 중심에 두고 전기 가지고 전화 이어서 전차. 전차랑 같은 성향이 경인선. 그 다음에 넘어갈 때 경부 경의 넘어갈 때는 1904년에 무슨 전쟁? 러일 전쟁 터진 이후에 대륙으로 연결한다. 그게 경부 경의선. 요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중심이 되고 이제 이거보다 못한 것들은 앞쪽에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화보다 못한 게 전신이 있을 텐데 전신은 언제인가? 전신은 84년, 5년 요 무렵이고요. 그 다음에 전등이 최초로 점등된 건 언제냐면 87년도입니다. 이건. 근데 전등의 경우에는 87년에 처음에 전등을 키면 켰다가 끄고 다시 안 하는 게 아니라 뒤로 계속 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운데 두고 앞쪽에 있는 사건들을 제가 이렇게 묶을게요. 앞쪽에 있는 사건은 83년도, 86년도 묶어서 세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름하여 8386 세트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8386 세트. 자, 그럼 관련된 신문이랑 같이 묶으면 신문도 최초가 83년도에 방문국에서 발행한 한성 순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년 있다가 한성 주보가 있어요. 순보는 10일 단위로 찍은 거고 주보는 말 그대로 이제 주 단위로 찍은 거죠. 네. 근데 한성 순보는 84년도에 문을 닫는데 84년도 갑신정변이죠. 그래서 갑신정변 때 인쇄 시설이 불타면서 그래서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런 점이 나왔어요. 한성 순보에서 갑신정변 비판 보도를 실었다 그러면 이건 틀리는 거죠. 왜냐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386 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어디 보시냐면 228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인데요. 이 최초의 교육기관들이에요. 자, 그래서 최초의 교육기관 먼저 첫 번째가 원산학사라는 게 있고요. 원산학사.
원산학사. 교재 보시면 228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고요. 원산학사. 특징은 함경도 덕원 주민이 만들었고요.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예요. 사립. 그래서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 그리고 원산학사의 특징은 원래 우리가 근대학교라고 하면은 근대 문물을 교육을 할 텐데, 근대 문물. 그러니까 외국어, 기타, 뭐 수학, 과학 이런 교육은 당연히 하는 건데, 이 학교는 되게 특이하게 무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까지 무술 교육한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원산학사랑 짝을 지어서 교육기관 하나를 더 보면 이번에는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정부에서 만든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관립학교 뭐냐? 영재 육성하는 학교, 육영공원이라고 해요. 육영공원. 여기도 특징이 있는데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상류층 자제만 들어가고요. 외국인 선교사를 파견해서 데리고 와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외국인 선교사 가운데 길모어, 그 다음에 헐버트라는 인물인데, 헐버트는 이분은 고종의 외교 특사로 활동했던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성 순보, 주보, 그 다음에 원산학사, 유경공원, 요거 두 개를 세트로 8386 세트.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84년도 갑신정변이 있는데, 우리가 갑신정변 때 그 급진파들이 반대파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때 민비 조카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이제 칼로 막 찔러요. 그래서 자상을 크게 입어요. 근데 거의 죽어가는 이 민영익을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치료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민씨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만들어준 병원이 있는데,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다. 알렌이 운영을 했다. 이게 이듬해입니다. 85년도고요. 요것도 필요해요. 대신에 이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광해원대 있죠? 광해원. 네. 이름이 비슷한 병원이 하나 있어요. 광재원이란 병원.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팁이에요. 광재원 하면은 제자가 들어가는데, 제자가 왜 들어갈까를 생각해 봐야죠. 자, 우리 신문도 그런 게 있습니다. 황성신문, 제국신문, 왜 들어갈까요? 그렇죠. 황제, 대한제국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기의 광재원은 99년도로 들어가요. 대한제국기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관련되는 사건들 이제 226페이지 내용 정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27페이지. 네, 신문입니다. 신문. 한성 순보 주보 두 개 묻고요. 박문국 발행 한성 순보. 최초의 관보기 때문에 순한문이다. 그 다음에 84년도에 갑신정변으로 폐간이 됐고, 한성 주보는 86년도에 찍죠. 이건 주 단위로 찍는 거. 그 다음에 제국신문, 황성신문, 제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황자 동그라미 치시면, 이름에 제자, 이름에 황자가 들어간 이유는 대한제국기라서. 그래서 대한제국이 한창 잘 나가는 98년도 얘기죠. 대한제국이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이게. 그래서 98년도에 제국신문, 황성신문인데 각각의 특징을 하나씩 보시면, 제국신문은 순한글인데 이유가 서민과 부녀자층이 주된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황성신문은 이것 때문에 나와요. 을사조약에 저항했던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그 다음에 단독문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대한매일신보인데요. 이 대한매일신보는 우리가 신민회 할 때도 봤어요. 대한매일신보. 이거는 언제 시작됐는지 언제 끝났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끝나는 거는 똑같죠. 나라 뺏기는 1910년도에 그냥 끝나고요. 시작되는 게 1904년이에요. 이유는 1904년에 러일전쟁 터졌죠. 러일전쟁 때 종군기자로 들어왔던 게 그게 누구냐면 베델이라는 인물이에요. 베델. 이 사람이 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델과 양기탁의 주축이다. 그래서 양기탁 보니까 신민의 기관지 역할을 하더라. 베델은 영국인이다 보니까 아예 대놓고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입구에다가 일본인은 들어올 수 없다. 1인 불가입 써놓고 출발하는 신문이 그게 또 여기 나와 있는 대한매일신보예요. 대한매일신보는 근데 특징이 또 있죠. 강력한 항일 논조에다가 의병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호의적 평가를 내린다. 이것도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했다. 그래서 일본의 통감부가 국채보상운동을 방해할 때 누굴 공격하냐면 베델과 양기탁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양기탁을 횡령 혐의로 구속하는 거고, 베델을 또 추방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만세보는 천도교 기관지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1907년도에 이제 문을 닫고 이인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수해서 조금 이따 친일지로 개편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양쪽 페이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근대 교육 쪽에 최초 학교들은 얘기 드렸어요. 원산학사, 유경공원. 이거 말고 개신교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도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요게 단독 문제 나온 사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밑에 보시면 교육입국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228페이지 중간에 90년대 갑오개혁기에 교육입국조서를 하나 체크하시고요. 교육입국조서. 교육입국조서. 갑오개혁 2차 때 발표됐는데 그 이듬해로 넘어가서 발표된 거고요. 여기서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육입국조서 할 때 이 교육을 얘기할 때 이 교육의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대상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상자는요. 일반 백성들, 국민 또는 신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종이 마인드를 조금 바꿔서 이제는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겠다. 그래서 엘리트를 교육할 거면 파견을 하면 되겠지만 모든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다양한 학교들을 만들 거고요. 대표 학교가 한성사범학교라는 게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왼쪽, 오른쪽 페이지 내용을 싹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실수를 좀 하시는데 여태까지 그 문화사 얘기할 때 파트별로 잘 나눠요. 뭐 고대 문화, 중세 문화 잘 나누는데 이상하게 근현대사만 들어가면 기준이 모호해져요. 근현대의 문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근현대에서 우리가 앞쪽에 개항기면은 개항기 이후에 일제강점기 문학이 또 있는 거죠. 문화가.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요. 나라 뺏기는 1905년에서 1910년, 1905년에서 10년 사이 요 기간을 묻는 거예요. 요 기간. 이 기간의 운동을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했고요. 이 기간을 근대 계몽사, 계몽이 키워드인 기간이에요. 그래서 나라 뺏기는 타이밍에 거기 보시면 국사연구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근대 계몽사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든지 좀 새로운 것들. 그리고 국권 뺏기는 타임이기 때문에 위인전, 그때 외국의 흥망사, 그 다음에 소설도 새롭다, 신소설, 그 다음에 시도 새롭다, 신체시, 연극도 특이한 거란다, 신극. 그래서 신극을 공연했던 1908년에 시작해서 9년에 끝났던 원각사라는 원각사라는 최초의 근대식 원각사라는 최초의 근대식 극장, 요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직 시험 문제에서 요것까지 주목하진 않았지만 주의하실 게 원각사는 1909년에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신극 공연을 하지 않아요. 일제강점기 생활을 물어보면서 갑자기 원각사에서 신극 공연한다. 그럼 틀립니다, 이건. 됐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대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문제. 대표 문제는 15년 서울시 15년 국가직 7급 문제고요. 국가직 7급. 대한제국 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대한제국이 시작되는 것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갔다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아간 파천 끝난 97년부터 나라 뺏기는 1910년까지 이 13년간의 꿈, 이게 대한제국기예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경복궁 보시면은 전등이 켜졌다. 87년에 처음 켜고 이후에 계속 켜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얘기 드렸죠. 정답은 어디서 갈린다? 앞쪽 아니면 뒤쪽에서 갈린다. 왜냐면 이 시기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성순보는요. 83년도에 발행을 해서 84년도에 갑신정변 때문에 문을 닫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읽는 관리는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전차의 경우에는 달리는 모든 것은 999, 99년도. 그 다음에 광재원 정확한 연도를 모르셔도요. 왜 광해원이 아니라 광재원인가? 대한제국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99년도 광재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정답은 한성순보는 84년도에 문을 닫기 때문에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얘기 드린 것처럼 연도 정리는 뭐는 몇 년, 뭐는 몇 년 이렇게 연표식 공부를 했을 때는요. 일단 기억이 오래 안 가고요. 실제 시험에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중심축을 잡아두시고 이거보다 못한 것들은 앞에,
그리고 별도로 83, 86으로 이어지는 초반에 있는 이 세트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